네, 안녕하세요. 저희 목소리 잘 들어가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3인조 펑크 밴드고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입니다. 저는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배미나고요. 저는 드러머인 김명진입니다. 그리고 한정훈이라는 기타 멤버도 있습니다. 지금은 타지방에 살고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원래 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2018년도 인디 씬의 미투가 일어나고 그런 붐이 일어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생각의 변화들과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미투를 통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뮤지션들이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쭉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저희랑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그 팀이 원래 다시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분과 저는 아직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그 피해자분은 온전히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가해자가 또 처벌을 받진 않았는데 법적으로 그 인디 씬에서 벌어지는 이제 뭐 사적인 자리에서 벌어지는 그런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증명하기도 힘들고 계속 피해자가 어떤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들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그런 가해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뮤지션이 다시 공연을 한다고 시작했을 때 너무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자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당신 이 팀은 이런 가해 사실이 있었던 팀인데 혹시 알고 섭외를 하신 거냐? 알고 섭외하신 거라 모르고 섭외하신 거라면은 섭외를 좀 지금이라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공연을 그냥 지켜보는 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쨌든 그 공연은 잘 진행이 되었고 별 문제 없이 뭐 진행되고 그들끼리는 즐거웠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는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걸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서울에서 우리 이런 의미에 조금 동의하는 뮤지션들하고 함께 공연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게 음악에는 성별이 없다 공연이었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시리즈처럼 대구에서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나니 대구에 있는 몇 뮤지션 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 다는 그런 얘기들이 저에게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고향의 도시 대구에서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에서의 반응은 어땠어요? 공연 전? 서울에서는 네, 재밌었고 이게 씬 안에서도 다들 조금 가지고 있는 성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권에 대한 감수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 성범죄자랑 공연하지 말자, 성범죄 저지르지 말자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행동 강령이라는 거를 같이 배포를 하면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런 걸 안에 묶여 있고 음악에는 성별이 없다 이렇게 공연 제목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뮤지션들 그냥 뭐 당연한 소리 하네 그래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뮤지션 분들이 있는 반면 아직도 뭐 음악에는 성별이 없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뭐 그럼 여기 성범죄자 이름이라도 포스터에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아직 감수성이 우리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뮤지션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공연 자체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많이 이제 다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충분히 즐길 준비가 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공연은 잘했는데 씬 안에 한 번 더 퀘스천을 던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뿌듯합니다.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 이런 행동 강령을 뿌리고 그런 것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한 번쯤 보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게 장점이고요. 또 일단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랑 비슷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관객분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공연에 참여해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직
잘 못 따라오시는 뮤지션 분들은 빨리 좀 따라오셨으면. 근데 이게 서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특히 이제 계속 지방에서 뭐 여성이고 계속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쨌든 내 일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사건들을 보면 막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이제 화를 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포지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이런 이슈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내 어릴 적 청춘에 대한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음악적인 소재로 사용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고, 대부분의 여성분이시거나 퀴어라거나 아니면 퀴어나 여성이 아니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감하고 하시는 뮤지션 분들은 우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같이 이제 행동하자 뭐 이런 말씀, 혹은 뭐 같이 이제 공연을 하거나 같이 포스팅을 하거나 하진 않지만 뭐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포지션에 있는 그런 무리들은 그냥 아직도 거기 자기들의 어떤 행복했던 90년대 뭐 2000년대 인디 씬만을 회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크게 걱정되지 않는 건 그들은 그들대로 그대로 도태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즐기러 갔을 때 이런 범죄의 그 우려가 있는 곳에서 누가 충분히 즐기고 누가 충분히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인디 문화 산업 발전에도 당연히 이렇게 이런 게 다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가지면 당당하게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다더라를 건너 전달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의견인데 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나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할 용기조차 없으면서 뒤에서 자꾸 꽁냥꽁냥 거리는 건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마음 편히 오시면 되고, 성인 보호자가 예매를 하시면 어린이도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공연이니까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생각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만 휠체어가 접근이 어렵다는 점 좀 주의해 주시고, 네. 그리고 어린이를 대동하실 경우 혹시 음량이 커서 귀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귀마개 정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장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거나 저희 공연을 한 번도 보지 않아서 약간 마음의 벽이 있으신 분들 조금 벽을 허물고 공연장을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2집 메리지 라이센스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저희가 30대 여성 펑크락커로서 그리고 또 직장인으로서 대구에서 지방에서 살고 있는 여성 펑크락커의 생각하는 것, 평소에 생각하던 것, 그리고 앨범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저희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를 타다가 당했던 혐오라던가 아니면은 여성이라서 차별받았던 것, 그리고 성소수자, 퀴어 관련된 이슈들도 담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들이라서. 2021년도에 발매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빨리 이 집을 발매할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모두 중단되다 보니까 이참에 저희가 이때까지 또 일찍 발매한 지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변화했던 생각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좀 잘 이야기 모아가지고 이참에 이 집을 발매를 해보자 해서 2021년도 7월 달에 발매를 하게 되었고요. 그 사회적인 이슈, 뭐 디지털 성범죄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면서 썼던 곡들도 담겨 있습니다. 끝이 없는 밤, 1번 트랙 끝이 없는 밤은 앨범을 만들다가 이제 거의 후반부쯤에 오프닝 곡이 필요해서 만들게 됐는데, 평소에 생각하던 이거는 음악적으로 이런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는 감상을 담아서 만들되,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번 앨범에 싣고자 했던 그런 이미지들을
중첩적으로 만든 곡이고요. 요거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사건에 기반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또 내일 또 매일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중첩해서 그 출근 사운드를 안 하고 싶은데 네, 이 밤이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 감정들을 음악적으로 좀 표현이 되는 네, 표현을 부분이 한 있어요. 거고 네. 이번 트랙 오토바이가 왜 경상도 말로 오토바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을 오토바이라고 재밌게 붙여봤고 내 가사 내용은 간단해요. 가사 내용은 간단한데 아무리 혐오당하고 작은 여성 키 작고 덩치 작고 여성이고 작은 바이크를 특히 바이크 작은 거 타거나 특히 경차 타거나 하면 도로에서 엄청 이렇게 많이 무시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계속 달리겠다. 그거를 사실은 어디에다 빗댔냐면은 그 소수자라서 평소에 그 많이들 핍박받고 알게 모르게 많이 차별받고 혐오받는데 그런 것이랑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빗댄 그런 음악을 만들었고 3번이 There is no spring. There is no spring은 어릴 때는 되게 굉장히 제가 막 큰 스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이제 큰 위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꿈들을 꾸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그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뭔가 결과들이 다가올 거라고 상상했던 그런 10대, 20대에 그게 있었는데 삶을 계속 살아가 보니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은 사실 쉽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어쨌든 그 드라마틱한 일들도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더 나아. 그래서 그 약간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There is no spring이 우리가 막연히 꿈꾸는 파라다이스는 뭐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지만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노래고요. 4번 트랙이 환절기는 그거는 조금 주제 의식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인간관계를 가볍게 표현했는 만나고 헤어짐이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 살아보니 내가 꼭 가지고 싶었던 관계 그리고 안 갖고 싶었던 관계 그게 내 뜻대로 되진 않더라. 그래서 시간 흐르는 대로 어떻게 더 보면 어떨까. 예, 그게 환절기에 빗대어서 그렇게 한 거죠. 5번이 차렷? 5번이 차렷이란 노래인데 차렷이란 노래는 유일하게 저희가 작곡하지 않는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이 작곡하지 않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이제 팔로라는 스트릿 아티스트 분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탄압받았던 예술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막 작품 때문에 벌금도 받고 이랬던 게 있어서 이제 그분이 그때 이제 만들어 놓았던 곡을 저희가 조금 저희식으로 가지고 와서 편곡해서 발매하게 된 곡이고요. 6번 트랙이 마이 세컨드 유니버스인가요? 히터 코너. 6번 트랙이 히터 코너인데 히터 코너라는 노래가 이제 히터 코너에 담긴 의미는 그런 커다란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들이 사실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 저희가 되게 무기력해지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었냐? 아니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 굉장히 삶이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막 깨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카르텔들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코너부터 조금씩 이렇게 부셔 나가다 보면 거대한 것도 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디지털 N분방 사건 보고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근데 오토바이는 뭐 어떤 종 타시는 거예요? 지금은 커브 타고요. 혼다 커브 타고 그 전에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스쿠터 탔었고 그 전에도 또 스쿠터 탔었고 우선 미국이랑 영국 매거진에서 저희 앨범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메시지가 좀 명확한 앨범이라서 좀 더 집중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르적으로 한국보다는 영미권에서 이런 장르가 좀 더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잘 쉽게 듣기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처음에 이제 밴드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홍대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냐라고 했는데 가지 않는 이유는 많죠. 물가도 비싸고 집도 거기 없고 거기 가서 하면 인프라도 없고 친구도 다시 사귀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싫기도 하고 그런 것 그리고 너무 경쟁적인 환경에 놓여지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쨌든 너무 경쟁적인 환경에 놓여지는 그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삶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평생 재밌게 음악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밴드를 만들게 된 거라서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모토가 있어서 그냥 원래 살던 도시에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인디 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악 씬에서 일단 성범죄자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정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재판 중인데 거대한 BTS가 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판매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기획사 측에서는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무기력해지지 않고 열심히 꾸준하게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이야기를 담아서 꾸준히 노래할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디 씬들도 함께 인디 씬들이 있는 뮤지션 동료분들도 함께 뜻 맞춰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뭐 비슷한데요. 저희가 다 같이 재밌게 오래오래 지속하려면 관객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객이 많이 들려면 이곳이 재밌고 특히 안전하고 그런 공간이란 것을 많이 주지를 해야 될 테고 그렇게 많이 펴져야 될 텐데요. 그래서 다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많이 공연장 찾아주시고 공연 열심히 하고 네, 재밌게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요. 범죄 없는 공연장 원합니다. 네, 이상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이었고요. 저희 7월 23일 대명동 클럽 헤비에서 음악에는 성별이 없다 공연 재밌게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니까 공연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등등 SNS 통해서 저희 소식 계속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